안녕하세요, 채널 머아지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49분입니다 자동차 유튜버 채널들 보니까 뭐 아반떼에 대해서 이제 막 고품격 막 이런 거 영상들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아반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이오닉을 2년이나 타고 다녔잖아요. 딱히 뭐 차를 저는 그리고 준준형, 중형, 뭐 준대형 이런 말 그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랄까 그냥 소형이면 소형이고 소형, 중형, 뭐 대형 이 정도 나눌 수 있잖아요. 무슨 차를 타든 그게 무슨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비례해서 모든 비싼 차를 꼭 구매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그 정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하고 뭐 사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있기야 있겠죠. 이거 거치대가 이거 안 달아놓으면은 덜덜거려요. 세상 덜덜거립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껴줘야 돼요. 그래서 차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소득 수준 이상으로 좀 좋은 차를 뽑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사람 무슨 차를 사네 마네 뭐 그렇게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반떼 이제 하이브리드나 뭐나 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막 소나타도 막 필적한다, 고급스럽다, 멋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오닉 2년 타면서 느낀 건 사실 아무리 이렇게 광고를 멋있게 해도요, 뭐 젊은 사람의 혈기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방음이 덜 된 차예요. 방음이 현대차나 도요타나 어디는 쉐보레나 할 거 없이 이 자동차 브랜드들의 차급을 나누는 그 경계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 필요 이상으로 방음을 해주지 않습니다. 승차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소나타에 필적한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차가 작지만 현대차가 BMW는 3시리즈와 5시리즈를 잘 만드는 회사고 현대자동차는 아반떼급의 차를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원래가 대형차보다는 원래 소형차를 더 잘 만드는 회사죠. 이게 중형, 대형으로 갈수록 노하우가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회사예요. 근데 뭐 아반떼 전부 다 아이오닉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2014년에 i30 2013년인가 출시되고 나서 i30 처음 나왔을 때 CMDPS 장착하고 엄청 욕 먹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탔던 i30와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좀 손봐서 나온 CMDPS는 많이 달랐어요. 그나마 아이오닉은 직진을 잘하는 차였습니다. 고속에서도 뭐 흔들림 없이 기복 없이 고속도 잘 달려주는 차였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반떼도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뭐 좋겠죠. 작은 차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격 때문이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반떼 사시는 분들은 보통 1800, 2000 정도 되시는 트림을 많이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타다가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번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가격을 보니까 저도 아반떼 근데 왠지 그냥 신제품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다 만져보고 타고 싶고 그런 혹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격이라서 제가 타고난 호구라고나 할까. 일단 그 아반떼 연비는 아무튼 기가 막힐 거예요. 뭐 23, 24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오닉 때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연비 때문에 프리우스를 산다는 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라기보단 몇 년 됐죠. 이제 벌써 몇 년이에요 아이오닉 나온 지가. 뭐 고속에선 어디가 낮고 저속에선 어디가 낮다고 하지만 가성비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프리우스가 얼만데. 그래서 아반떼가 좋은 차일 건 분명하나 아마
그 아반떼를 2,500 이상 뭐 2,800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풀옵션이 2,800 얼마까지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아이오닉을 중고로 1,800 주고 샀었기 때문에 1,850인가 주고 샀었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에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없었을 때라서 그렇게 감가가 좀 심했었죠. 아무리 등치 등록세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400만원 비싼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 항상 현대도 그렇고 다른 차 쉐보레도 그렇고 그 약간 세금 혜택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을 좀 올리는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디젤이 200 정도 비싼데 거기에 다시 또 200이 비싸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냥 가솔린보다 200 비싸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바람이긴 한데 뭐 그렇게는 안 해줄 건가 봅니다. 그래서 차급을 봤을 때 아반떼 2,800은 좀 별로다. NG다 NG. 좋지 않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동영상 공개 그 기간이 있어요. 보면 신차가 나오고 뭐 한 달 내외 뭐 시승기 올라오고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서 직접 사서 뭐 좀 운영도 해서 나중에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몇 달만 지나면 싹 다 사라집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이슈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 시기에 쫙 몰아서 영상을 올리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스바겐 제타가 나왔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30대 초반에 친구가 폭스바겐 제타 연비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도 아마 3,000만원대 초중반 구매하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그때는 뭐 폭스바겐이 다 DCT였죠. DCT 달고 나왔고 T구안 많이 팔릴 때였고, 2,714만원 뭐 돼있고 2,900 얼마짜리 있는데 보니까 현금 할인 12%, 그리고 뭐 파이낸스 이용했을 때 14% 할인이라고 돼있던데, 그럼 2,900이면은 260 빠지면 한 2,700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도 호기심에 이제 해외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이 제타 뭐 미국에서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기는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근데 폭스바겐이 항상 기본기는 좋았습니다. 뭐 이야기할 거 별로 없죠. 대중 브랜드 중에서는 일전 이제 그거 디젤 게이트 걸려서 그렇지, 그게 걸린 게 별거 아니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천인 공로할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연비 인증 상황에서 혹은 이제 특정 상황에서 엔진을 로직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속에서 연비 인증받고 그랬던 회사가 뭐 국내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엔 어느 정도 기업과 어떤 회사 그리고 정부 사이에 약간 그런 게 오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정말 0.1 오차도 없이 이거를 해주면 해주진 않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때 그 조건에 맞춰서만 잘 통과가 되면, 예전에 이제 에어컨 켜고 끄고 했을 때 특정 차가 이제 DPF 디젤에서 이제 배기가 많이 나온다, 그게 있었죠. 그냥 그냥 어떻게 넘어갑니다. 뭐 현대 기아라고 하면 대략 그런 문제들은 넘어가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자국 기업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아마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도 어쨌든 유럽 이미 안 좋은 관례이긴 하지만 유럽이라서 더 호되게 처벌받지 않았을까. 뭐 똑같이 문제가 됐지만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해준 거 뭐 있나요? 저는 오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국내법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산 차 오늘 불나도 뭐 국가수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려면은 그 처리하려면 시간 한참 걸리죠. 예, 그 피해본 사람이 난리를 쳐야 됩니다. 난리를 치면 이제 이슈가 되고 뭐 언론 타고 하면은 이제 모양이 안 좋으니까 개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기로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용두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 체계 안에서는 막 뭔가 정말 소비자의 등불, 횃불인 것처럼 등장하더라도 그렇게 등장한 매체들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행사하면은 가서 이제 밥 얻어먹고 그랬던 몇몇 기자들 기억을 합니다. 뭐 원래 하던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현기차 범퍼가 앞쪽에 이제 데미지 업서버가 수출형보다 뭐 국내형이 몇 미리 짧다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보통 이제 자동차 매체들 대개 시작은 현대 기아차를 까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항상 그게 뭐 2005년도가 됐든 2010년도가 됐든 안 그런 자동차 매체도 있긴 하고요. 드물게.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확 뜨려면 좀 그런 식으로 이슈 메이킹을 해서 좀 자리 잡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또 구독자나 약간 팬덤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원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보를 원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자동차 브랜드의 부름을 못 받으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뭐 디자인이 어땠네, 앞에 라이트가 어쨌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빨리빨리 해야지 이슈를 선점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소비자를 위한 매체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차파리들 우리 차 소개시켜 주세요와 뭐 양심 있는 소비자 주권을 위한 언론 매체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겠어요? 공존할 수 없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신차 공개 시즌만 되면 난리가 나는 계속 그렇게 이제 막 세상 우주 명차가 따로 없죠. 뭐가 막 초기 결함이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융당 폭격으로 이번 차는 정말 명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쏟아내죠. 어쨌든 제타가 나왔어요. 추억에 이제 과거에는 정말 폭스바겐이 수입차 판매는 거의 벤츠에 필적하게 이제 항상 1위를 달리는 그런 아주 인기 브랜드였는데 그냥 디젤 게이트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셨죠. 아우디도 마찬가지 뭐 계열사니 어차피 다 폭스바겐사니까.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골프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조금 그게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번 파사 제타의 가격을 보니 앞으로의 폭스바겐의 가격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의뢰 궁금한 거지만 예전에 영맨들 다 이제 폭스바겐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영업망을 짜서 어떻게 이제 AS를 꾸려갈지 예전에 이제 아우디나 폭스바겐이나 AS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왜냐면 원체 차가 많이 팔렸고 센터가 부족하다 보니 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기다리는 거는 질색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식점도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싫어요. 돈을 내고 차를 사는데 몇 달씩 기다리라 뭐 2주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은 좀 그게 전 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또 돌아와서 제타를 보니 앞으로 골프가 어떤 사양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들어올까 근데 그런 게 좀 기대가 되고요. 어인일로 보니까 앞에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는 빠지긴 했지만 뭐 통풍 시트니 이런 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통풍을 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미비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옵션에 따라서라고는 하지만 2,900 몇십만 원인데 초기부터 12% 할인을 하고 2,700만 원대에 출시를 했고
이제 시간 지나면 좀 더 할인할 수 있겠죠. 연말 지나고 뭐 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가, 이제 일본 차들은 망했잖아요. 일본 차, 누가 일본 차 가서, 일본 차 매장 가서 세 자릿수 번호판, 혹시 세 자릿수 번호판 달아야 돼요? 이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예, 좀 옹색하잖아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예, 뭐 요즘같이 차, 이 차 저 차 많은 시대에 뭐 소나타 대신 캠리 샀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이 대세가 많이 됐죠. 그렇다고 토요타 하이브리드들이 연비를 무슨 뭐 30, 40 이렇게 인증받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선의 현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만만치 않다. 그거 훌륭하다. 뭐 품질 문제는 일단은 되쳐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중가, 중저가 시장의 수입차 시장에 다시 이제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한번 설레발을 쳐봅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중고차까지 영향을 미쳐서 폭스바겐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2,700에 신차를 샀는데 2년 뒤에 그 제타가 얼마 하겠어요? 중고차가 뭐 2,200에나 될까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기는 좋은 차일 거란,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1.4 터보 150마력인데 차 사이즈를 생각하면은 뭐 소나타 한 200마력 정도라고 생각해도 그게 큰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DCT가 예전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DCT 관련해서 뭐 플라이 휠이었나요? 그게 좀 항상 좀 시끌벅적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오토 자동 8단 달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어차피 제가 살 건 아니지만 시간이 증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중저가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거다. 그게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까지. 하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폭스바겐이 다시 제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것도 좀 지켜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쉐보레에서도 크루즈구를 안 팔고 있고, SM3 안드로메다급으로 망한 차고, SM5, SM6 쌍용차는 없고요. 준중형, 소위 소형 세단 없잖아요. 현대차가 이제 현대 기아차가 독식하다시피 뭐 K3, 아반떼 뭐 똑같은 차고 어차피. 그리고 이제 선택의 여지가 뭐 없죠. 근데 사실 이제 별로 찾는 사람도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일단 뭐 아반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아반떼로 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UV들 많이 좋아하니까, 놀러가고 뭐 하니까 짐 때문인지 SUV. 근데 짐 때문이면 해치백도 괜찮은데 굳이 어쨌든 오프로드를 원하는 건지 이렇게 SUV를 많이들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차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뭐 제 취향이니까 그렇고요. 언제적 폭스바겐이요. 제가 일한다고 내려갔을 때니까 2015년인가요? 디젤 게이트가 2015년 16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4, 5, 6 중에 하나예요. 확실히. 분당에 있던 아우디 매장도 그냥 망했죠. 위본 모터스. 제가 사실 싫어하는 브랜드예요. 아우디. 폭스바겐도 뭐. 근데 저는 폭스바겐 가격 대비 실내 레이아웃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현대차보다. 왜냐면은 좀 저는 심플한 게 좋거든요. 좀 심플하고 약간 뭐랄까 유럽풍, 그냥 북유럽 뭐 그런 감성 있잖아요. 좀 심플한 거. 심플하고 선이 이렇게 선과 면의 어떤 조화 뭐 이런 거. 뻔한 얘기지만 그런 레이아웃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격이 좀 안 좋았죠. 그때도 이제 폭스바겐이 저렴한 수입차 중에선 저렴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입차라고 비쌌어요. 뭐 골프가 3천 뭐 중반, 뭐 4천 후반 막 이랬으니까 4천 중후반. 뭐 GTI도 있고 R32도 한때 나왔었고 그리고 시로코 전륜동차 시로코 우리 디젤. 예. 그런데 이번 제타 가격을 보니 고개가 갸웃되는 거죠. 아테온도 할인해서 한 4,000, 4,400 그 사이에 팔았나요? 그 아테온은 공도에서 보면 좀 멋있기는 해요. 근데 차체가 높기는 하더라고요. 생긴 거에 비해서 차체가 운전석이 높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고급져질수록 운전석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임팔라나 아테온 이런 녀석들은 좀 운전석이 높아 보여서 좀 우둔해 보인다거나 할까 그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유튜브 보고 혹해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프릭스 원 오브 어스라고 넷플릭스. 아 정말 그냥 쓰레기 영화예요. 쓰레기 영화. 아 그냥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넷플릭스 볼 거 없는데 무슨 저는 약간 그런 옛날에 그 초인물 있잖아요. 클로니클이었나? 그 젊은 애들 외계의 물질에 약간 감염돼가지고 초능력을 얻게 됐는데 걔들이 이제 신체 변화를 겪으면서 뭐 겪는 이제 심리 변화 뭐 이런 거 그렸던 크로니클. 그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약간 그런 류인가 하고 봤는데 완전 그냥 독일 영화라고 하는데 재미없는 인도 영화였어요. 그냥 느낌은 뭔가 촌스럽고 줄거리도 그냥 엄청 유치하고 전기맨 나와서 난리 치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우레메. 독일은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닌 건지 아무튼 넷플릭스 수준이 뭐 그렇습니다. 정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한 작품들도 있긴 한데 이게 작품이라고 하고 나오는 작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이제 히어로물이 유행이다 보니 뭐 그냥 그렇게 유행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그 나라 그 국적에서 그냥 땜질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영화 프릭스 원 오브 어스 완전 쓰레기다. 절대 보지 마라. 시간 낭비다. 여기까지입니다.